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주관정씨입니다. 5월 이제 첫째 주가 시작을 하겠네요. 제목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뛰는 환율 실적. 환율이 좀 많이 올랐죠. 근데 환율이 많이 오르면 외국인이 주식을 팔만 합니다만은 좀 이따 데이터를 놓고 보면 사실 외국인들은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월 달에 미국이 이제 세 번째 금리 발표를 하죠. 아마 거의 25bp 정도 인상을 해서 5.25%포인트로 인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하고 또 시장도 사실 4월 말에 좀 흔들림이 있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라든지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은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5월 첫째 주는 이제 저는 코스피 2,500포인트, 코스닥은 850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로 좀 보도록 할까요? 글로벌 증시인데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 지난번에 뭐 4월 중순 이후부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그래도 몇 개 뭐 종목들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만은 한 2,400, 한 7, 80에서 좀 바닥을 보이면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주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제 5월, 4월 달은 약간 우리가 말하면 2,600, 2,580 정확하게 계산했을 때 2,150포인트 저점 잡고 20%포인트짜리입니다. 그까지 확인하고 나서 조금 쉬었습니다만은 뭐 워낙 지난 8개월의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약간 주봉 기준으로도 2주 정도 쉼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반등 기준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겠고요. 코스닥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배터리주의 변동성이 되게 큰데 같은 그림을 놓고 보면 지난 한 650선 출발했죠. 그래서 한 30% 이상 상승했다가 약간 변동성이 컸습니다. 한데 900수도 넘었습니다만은 주간 기준으로 약간 비슷하게 2주 연속 반등을 보였는데 일본 기준으로 놓고 보면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조금 하락세가 좀 진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5월의 첫째 주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실제적으로 글로벌 증시 주변 그림을 놓고 보면 이게 중국 증시입니다. 이번 주도 중국은 좀 많이 휴장을 들어갔습니다만은 중국 증시가 다시 3,3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가깝지만 별로 가깝고 싶지 않은 이건 홍콩이고요. 일본은 보지 말까요? 제가 아까 잠깐 준비를 했었는데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기분 나쁘게도 신고가입니다. 아유, 예. 그렇죠. 자, 미국으로 가게 되면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이슈 때문에 잠깐 흔들렸는데 다우가 우리가 지난 4월 마지막 거래하고 기분 좋게 34,000선을 올려놨어요. 주말에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JP 모간이 좀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하는 그림을 가지 않느냐. 예,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고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주 후반 어린이날 우리나라 어린이날 5월 5일 날 애플이 실적 발표할 건데 나스닥도 지난번에 이제 빅테크주가 실적이 잘 나왔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나오고 메타도 잘 나오고 하면서 뭐 좀 잘 자란 기업들 스냅이라든지 이런 기업 안 좋았고 테슬라도 그렇게 좋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지수론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견조하게 마감했기 때문에 일부 부침들 뭐 테슬라 주가가 아직까지 이래 있는 거 이런 건 있습니다만은 워낙 시가총액 1위에 또 애플의 주가가 견조하고 하니까 애플은 다시 연고가죠. 예, 그런 관점에서는 물론 이걸 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종목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 또 하나 도 보면 그것도 시장에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의 결인 같아요. 우리나라 놓고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실제적으로 코스닥 증시가 뭐 에코프로 하나 올라간다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시장의 결입니다. 고평가 저평가요? 시장 원래 고평가 저평가고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편협되게 시각을 갖고 가면 어떤 시장에 대해서 항상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은 하지만은 시장이 결대로 갔으면 좋겠다가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좋고 보면 사실 미국이 그리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지난 4월 29일 날 미국의 물가가 발표됐는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CPI, PPI도 있습니다만은 PC 디플레이트, PC 물가 지수인데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뭐 개인 소득 예, 이거 뭐 크게 보면 되는데 0.3% 정도 요새 미국 지표 안 좋죠. 근데 미국의 PC 물가 지표 이것만 놓고 보면 5.1%에서 한 4.2%확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은 이 PC는 사실 여기서 근원을 봐야 되죠. 우리로 치게 되면 식료품 에너지를 빼야 되니까 근원으로 놓고 보면 월간으로는 약간 증가폭이 0.3에서 0.1로 좀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간으로 놓고 보면 4.7에서 4.6% 그러니까 예상치가 4.5였으니까 증가폭이 그렇게 획기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물가 어느 정도 둔화된 건 맞게 있는데 식료품과 에너지 빼고 나면 그런 물가는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드와치도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5월 3일 날 우리 시간으로 이제 5월 3일 될 것 같죠.
25bp 인상 확률에 대한 퍼센테이지 지금 86.3%입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일주일 동안 90, 83, 86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놓고 보면 5월에 첫 미국은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지 않겠느냐. 근데 올린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워낙 미국의 지표가 나빠서 뭐 달러도 약하고 국채금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나간 이벤트. 파월 의장도 아마 여기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금리가 정점이 끝났다 이야기할 리도 없고 물가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할 리도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최소한 계속적으로 연준의 본인의 역할을 계속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주간 흐름을 놓고 보면 최근에 이제 유가도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 미국을 가만히 놓고 미국도 이제 약간은 최근에 그래도 실적 발표하면서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지 필수 소비재가 포함되어 있는 테크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오히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산업재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합니다. 이 말은 미국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을 좀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 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커뮤니케이션 섹터라든지 필수 소비재의 섹터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이지 않나,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소비재는 약간 방어주 성격이라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뭐 의류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화장품은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 아모레 그룹이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주요 동향도 놓고 보면 유가도 이제 어느 정도 80달러 이상까지 급하게 갔다가 내려왔죠. 너무 뭐 긴급적으로 오펙 플러스가 지난 4월 달에 감산하면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침체 이슈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 이게 전기동이나 알루미늄, 아연, 곡물가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한편 놓고 보면 여전히 미국도 경기 침체 우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최근 한 달 이상 102, 103으로 튀지도 않고 101.6 중반에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 이슈를 좀 반영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미국이 내일 모레 금리 올리고 나면 미국이 5.25 우리나라가 지금 3.5로서 잡아놨죠. 그러면은 차이만 놓고 보면 175bp가 나오니까 역대 최고치 같은데 이렇다고 해서 또 자금이 막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거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환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보게 되면 다른 나라 환율보다 좀 많이 튀어요. 이 환율 보게 되면 물론 뭐 꼭 조건 좋다 나쁘다 이야기보다 환율이 많이 튀면 쉽게 말해서 원가 부담이 좀 되죠. 또 하나가 물론 수출지 입장에서는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중간재 성격을 갖고 있고 환율이 많이 튀었단 말은 우리 한국의 펀더멘털이 나쁘다는 거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환율이 왜 나쁠까? 다른 거 없습니다. 수출이 나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5월 1일이니까 4월 달 전체적으로 월간 수출을 발표를 했는데 수출만 놓고 보면 7개월 연속 감소세입니다. 네, 요새 이거는 이제 YOY 그 뭐라고 할까? 4월 달에 496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는 거죠.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입도 뭐 수입은 거의 뭐 그냥 500억 달러.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당연히 적자겠죠. 이 말은 뭐냐면 반도체 수출 안 되고 마이너스 40%라고 해요. 반도체 수출 안 되고 자동차로 유명하지만은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4월 달에 40% 정도 감소했다고 해요. 물량은 많이 늘었는데 삼성이 하이닉스 실적에서 우리가 봤죠. 네. 가격이 내려서 그런 거고. 근데 그나마 또 긍정으로 보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세상 긍정이 참 많아요. 야, 14개월 연속 무역 흑자는 맞는데 근데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초보다 어라 이것 봐라. 적자폭이 축소되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125억 달러, 53억 달러, 46억 달러, 26억 달러. 적자폭 축소되니까 조만간에 회복되지 않겠느냐. 물론 일리 있습니다. 일리 있고. 근데 이제 이거 반도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반도체의 하방 지지가 먼저 나와야겠죠. 아쉽게도 4월 달도 올라간 기준으로 반도체는 계속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역 수지가 조금 나쁘다 보니까 우리나라 통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안 좋은 거 1등 했어요. 어떤 거? 아까 여기서 제가 미국의 달러가 별로 움직임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달러를 나타내는 6개 이중 통화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의 원화가 유독 다른 통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엔화라든지 중국의 위안화보다 오히려 더 변동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최근 3개월 내 하락률이 8.3%로 어떻게 보면 러시아 다음으로 좀 커요. 뭐 러시아랑 비교하는 건 너무 상대적인데 가볍게 놓고 보면 우리 주변국 일본, 대만, 네, 일본, 중국, 대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만큼 지금 얼마나 한편으로는 반도체에 몰려 있으나 볼 수 있고 반도체 바닥의 가격 하락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무역 수지의 개선을 가져오는 첫 번째 트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고민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장이 앞으로 못 가냐 말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실제적으로 4월 달 외국인 수급은 오히려 4월 초중순부터 순매수입니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저건 제가 20년 동안 데이터 정리를 하는 건데 월간으로 제가 쭉쭉 주는데 지금 23년도 접어들어서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은 1월 달에 6조 3천억, 2월 달에 4천억, 3월 달에 2,800억, 4월 달에 1조 8천억, 현재 9조 원 정도, 8조 9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획기적으로 강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전 살펴봤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환율이 무역 수지가 약해서 환율이 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도 말한 대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차가 175bp가 난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외국인 자본 유출될 것 같지는 않다. 그 생각을 갖고 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사고는 있는데 뭐 적극적으로 안 삽니다만 외국인들이 셀 코리아를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시장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올해 그리고 또 23년도 한국 증시는 외국인 손매수 종목이 수익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개인 손매수 종목. 근데 개인 힘 좋은 게 잘 가죠. 그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시황만 하다가 좀 그래서 주말에 나온 이슈 중에서 하나 이게 있어요. 리튬 인산출 우리가 저가형 배터리 이야기하고 LG도 이제 지난번에 긴급적으로 애리조나 공장에 증설하면서 이제 이거는 민간 합동입니다. 정부가 금액이 크진 않아요. 산업통상부 주관에서 그리 크지는 않는데 고성능 리튬 인산철 전지 양극 소재 전해액 셀 제조 기술 개발 사업을 확정하면서 어느 정도 국내 이제 중국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민관이 향후 4년 동안 한 금액이 이렇게 작지 233억 233억 정도 투입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LFP 배터리 개발에 본격 시도를 위해서 민관이 어느 정도 투입한다는 이야기죠. 요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배터리 쪽에서 삼성 SDI, 뭐 에코프로 BM, 뭐 동아일렉트로라이트는 동화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인마루 동화기업의 자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장비 CIS는 거의 대부분 삼성 쪽이죠. 그렇다고 이 기업들이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니고 이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만큼 여전히 배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LFP 배터리 그러면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액이라든지 첨가제 이런 기업들도 관심 있게 좀 보시고 뭐 첨보 같은 기업들이 무조건 여기 된다고 보기보다는 첨보라는 기업은 워낙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니까 어쨌든 LFP라는 그림을 가더라도 실적이 되고 실적 모멘텀을 가는 종목이 있고요. 실적 때문에 나쁘다고 누르는 종목도 있어요. 그거는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가가 답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해갖고 있네. 자, 다음 주는 제가 일정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시겠지만 5월 3일이죠. 다음 주도 오늘 우리가 월요일 주간증시 합니다만은 미국이 이제 금리 발표될 건데 요거는 거의 우리나라에는 거의 반응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월말 월초니까 중국과 미국의 뭐 제조업 지표들이 좀 발표되고 주말에는 미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됩니다. 그 외에는 개별 실적 발표인데 요걸 제가 또 텍스트로 준비한 게 있으니까 후다닥 보도록 하면요. 요건 제가 텔레그램에 다 올려둡니다. 텔레그램하고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노는 날이 많아요. 휴장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올해 5월 1일에는 일본은 열렸습니다. 일본은 올렸고요. 나머지 제조업 지표들은 딱 보니까 50 이하면은 뭐 예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중국은 3일까지 쉽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는 여전히 높네요. 뭐 어쨌든 정부에서 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차이스 제조업 지표도 중국 조금 지표가 좀 개선돼야 되는데 요새 좀 비리비리해요.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있습니다. 뭐 화요일 아모레퍼시픽, 하이브, 현대오토에버 그 모습 여기서는 이제 하이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 중요하겠죠. 뭐 SM 이슈로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실적 중요할 거고 아모레퍼시픽도 실적 중요합니다. 잘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FMC 이제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오전에 반영되어 있군요. 네, 목요일 날 오전에. 그 인상입니다. 예, 그리 보고 있고 자동차 판매 동향 같은 현대기아차가 실적 발표 냈습니다만 매월 월간 북미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또 월간 정도로 얼마나 나오는 따라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 움직이니까 요거는 이제
3일, 4일 날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기타 AMD 스타벅스를 제가 왜 적어드렸냐면 수학개미 중에 스타벅스 투자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네, 배당 매월 줍니까? 네, 괜찮죠? 예, 그거에서 적어놨고 카카오그룹은 뭐 아니고 웃다 말겠습니다. 원래 게임주는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거의 다 신작으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위메이드는 신작 좀 날리긴 하는데 그거는 위메이드 관련해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그리고 나면 뭐 또 영국의 유럽 쪽 금리 발표 있고 S 바이오메딕스 요새 신규 상장주 조금 인기가 좀 없죠. 예, 일단은 참조하십시오. 하필 또 줄기세포네요. 믿음이 안 가네. 저는 생각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C도 이제 실적 중요해요. 예, 카카오 당연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하고 케어제는 워낙 이제 떠들어놨던 기업, IR을 많이 했던 기업이라 정말 좀 체크해봐야 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좋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그대 AI 추진 협의회 이거는 뭐냐 하면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일정이 있더라고요.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LG 쪽에서 해가지고 쭉쭉쭉쭉 하는데 용거에 넣어봤습니다. 근데 또 상장 기업 중에 솔트럭선 기업 눈 띄어가지고 이런 일정이 있다. 이거 가지고 AI 관련주를 만약 투자하기는 좀 무리수가 있고요. 5월 10일 날 구글에서 AI 관련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AI 관련주가 최근에 많이 움직이진 않지만은 간간히 마음 AI라든지 이런 것 조금 움직임이 있으니까 블리토나 좀 참조하시고 애플 실적 발표는 우리는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기준으로 열리니까 우리는 5일날 휴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 증시 쭉쭉쭉쭉쭉 살펴드렸는데 이번 주는 제가 좀 서두에도 적어드렸습니다만은 뛰는 환율 실적이라고 적어놨습니다만 환율보다는 실적일 것 같고 금리 인상으로 가지만은 이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수가 이렇게 하방 지지를 좀 다지면서 빠른 급반등보다는 아마 빠른 급반등이 나오려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아까 봤지만은 이제 하이브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개별 장세지만 장은 잡혀주는 그런 장으로 될 것 같습니다. 5월 첫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